문법을 여러분들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문제에서 어휘 5문제라고 했을 때 문법 5문제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10문제 벌써 끝났죠? 그 다음에 독해가 몇 문제야? 10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가볍게. 그러면은 독해 문제 빼면, 독해 10문제 빼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휘 문제, 그러니까 4개에서 5개인데 요새 어휘 문제 꽤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 문제, 그 다음에 생활 영어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되는 게 생활 영어가 3차는 또 어휘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어떻게 보면 생활 영어가 출제가 될까 안 될까 막 그랬거든요. 왜냐면 1, 2, 3차에서 생활 영어가 빠졌다 들어왔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그러니까 2018년 말고 2017년도의 문제를 보시면 난이도가 2018년보다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2018년도에 시험을 보시는 친구들한테 2017년도, 16년도, 15년도 기출문제 별로 권장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기출문제 풀어보고 가는 게 기본 순위거든요. 시험 직전에. 근데 기출문제를 권하지 않았던 이유는 레벨이 꽝충 올랐어요. 그 레벨이 올랐다는 게 뭐냐면 1차는 레벨이 고1, 2. 문제 난이도가 고1, 2 모의고사고 2차의 난이도는 고2, 고3. 더 정확하게 하면 고3이 맞아요. 그래서 2차의 문제를 풀고 다들 넉다운이 됐거든요. 그리고 3차 문제 역시 만만치 않게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고2, 3. 그러니까 왜 제가 고2, 고3이란 얘기를 하냐면 모의고사 출제가 다 EBS와 모의고사에서 실제 출제가 다 됐습니다. 실제 제가 다 총망라해서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수업도 하지만 제가 어떻게 문제를 딱 보자마자 나 이거 문제 본 문제인데 저는 문제를 풀자마자 독해 문제 보자마자 이거 나 봤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제가 이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입시 쪽 수업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3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EBS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EBS 문제 70% 연기가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태까지도 계속적으로 입시 문제를 계속 다루다 보니까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는지를 저는 알죠. 저는 문제를 변형 문제를 계속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 출제됐던 건데 이렇게 알고 왜 이게 나왔지? 분석을 막 다 들어가니까 다 EBS와 모의고사, 올림푸스, EBS, 수능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처럼 중학교 레벨의 문제가 아니라 고1 레벨의 문제가 아니라 고2, 고3. 특히 여러분들이 말리는 게 결국은 독해예요. 단언컨대 수업을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점수를 낼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예요. 100% 여기예요. 여기서 절대적으로 다 맞아주셔야 돼요. 틀리는 게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가 다 맞죠? 그 다음에 독해 10문제에서 실수로 2개만 벌써 틀려도 10점 깎여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 어휘 문제가요. 한두 문제는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3문제는요. 거의 못 푼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정말로 어휘 문제 5문제 다 맞아온 친구는 원래 잘하는 친구예요. 원래 잘하는 친구가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이냐면 요거 다 맞아. 이거 다 맞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관문이 어휘 공부만 정말 몇 달에 걸쳐서 열심히 한 친구들이 점수가 95, 100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95, 100점이 목표인 사람들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95, 100점인 사람 없을걸요? 정말 95, 100점을 목표로 하면 저는 빨리 이거를 완성시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득점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어휘 문제 정말 놓치면 안 되죠. 근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 근데 이 어휘 문제를 다 잡으려고 저는 어휘 공부만 할래요. 노. 왜냐하면 15문제 이 문제 잡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어휘에서 한 3개, 4개만 틀려도 80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휘를 놓칠 생각을 하셔야 돼. 나머지를 다 맞추고. 그럼 나머지 다 맞출 수 있냐? 수업 열심히 들으면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래. 어휘 다 쪽지 깨니까 내 거 수업 들으면 어휘 다 나와라고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휘 다 맞추려면 어휘책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어휘 어떻게 공부하냐를 저한테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어휘의 이 문제들을 난 좀 잘 풀고 싶어 하는 정도라면 수준이 아주 높게 공부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경찰 문제의 난이도의 어휘를 외우시면 안 돼. 우선 EBS 문제 어휘 단어 외워주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뭐가 해결될 거니까. 독해가 해결될 거니까. 응. 그리고 EBS 문제 어휘들 다 외워주시면은 그때는 편입 영어 정도. 그리고 공모해서 7999 영어. 요런 수준의 어휘들 외우셔야지 어휘 잡습니다. 정말 생소한 어휘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어휘 문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번 3차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앱솔루트 그래머에 그대로 출제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여러분이 나는 이런 거 여기 있는 단어 여러분 책에서도요. 모르는 단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공부하셔야겠죠. 130페이지 펴실까요? 130페이지에 조동사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133페이지를 펴주세요. 133페이지 넘기시면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맨 위에 있어요. 맞아요? 보시고 계시나요? 거기 이성적 판단 형용사 보시면 EDG 플러스 이성적 판단 형용사 대절 주어에 있는데 이성적 판단 형용사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외우세요라고 열심히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출제가 됐죠. 1번 문제. important, imperative, obligatory, compulsory. 요 단어예요. obligatory 동의어 뭐냐? compulsory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성적 판단. 우리가 다 뜻을 외우고 가면 너무 좋지. 근데 그럴 수 없거든요. 모르는 단어 수두룩 빵빵일 수 있습니다. 시험 풀다 보면. 유추하는 건 여러분의 힘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성적 판단 형용사 다 모아놨잖아요. 그럼 이게 이성적과 관련되겠죠. 합리적이다. 굉장히 필수적이다. 그죠? 현명한이다. 이런 단어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유추하셔서 여러분이 답을 얘를 가져가셨어야 돼. 그래서 1번 문제가 예 문제를 출제됐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 문법 교재와 또 열심히 해도 어휘 문제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다 무시해서 우리가 고득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혹시라도 공부를 하시다가 예문을 보시다가 나는 모르는 어휘를 마주쳤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다 단어 쓰시고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휘 공부를 또 하실 때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휘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휘장 하나씩 단어책 하나씩 갖고 계실 거예요. 맞죠? 혹시라도 없으시면 이제는 뭔가 하나를 구매하실 때가 됐겠죠. 근데 자기가 풀고 있는 독해와 관련된 어휘집이 요새는 그러니까 문제집을 사면 뒤에 어휘 문제집이 같이 따라와요. 어휘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자기가 어휘책 갖고 있는데 거기서 새롭게 나온 어휘 단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어휘책 뭐 어느 출판사 걸 갖고 계셔. 근데 내가 모의고사를 풀다가 또는 여기서 모르는 단어를 마주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만의 어휘장이 있어야 돼요.